요즘 AI 정말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시키는 말은 뭐든 척척 알아듣는 것 같고요. 근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AI들은 어떻게 우리가 내리는 그 복잡한 명령들을 따르도록 학습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잘 훈련된 AI가 할 수 있는 일의 한 예시인데요. 연구 논문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창의적인 지식까지 이해하고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AI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배우냐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훈련 과정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똑똑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AI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AI를 가르치려면요, 사람이 일일이 정말 방대한 양의 예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했어요. 이런 질문엔 이렇게 대답해야 해. 저런 명령엔 이렇게 행동해 하고 사람이 만든 문제집을 풀어야만 AI가 똑똑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방식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이걸 다 만들려면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드는 데이터라는 게 결국 한계가 있잖아요. 다양성이나 창의성 면에서요. 이게 결국 AI의 잠재력을 꽉 막아버리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잠깐만, 만약에 AI가 스스로 학습할 데이터를 직접 만들게 하면 어떨까? 하고요. 정말 기발한 역발상이죠. AI가 자기 공부할 문제집을 자기가 직접 쓰게 만든다니요. 네, 연구원들은 이 데이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우아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셀프 인스트럭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스스로 지시한다는 뜻인데요. 언어 모델이 외부 도움 없이,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학습 과정을 시작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더 똑똑해지는 데 필요한 데이터까지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AI가 자기 신발끈을 자기가 묶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과 같아요. 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건데요.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 아닌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엄청난 과정이 정말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해줘야 하는 건 딱 175개의 예시 문제.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이 작은 시작점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 175개의 씨앗으로 AI가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로 돌아가요. 첫째, AI가 그 175개 예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막 만들어내고요. 둘째, 자기가 만든 문제가 분류 문제인지 글짓기 문제인지 스스로 유형을 판단합니다. 셋째,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랑 정답까지 자기가 다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만들어진 데이터 중에서 좀 별로거나 중복되는 건 싹 걸러내고 진짜 좋은 알짜배기 데이터만 착착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 4단계의 과정이 계속해서 쉼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작은 눈뭉치가 언덕을 구르면서 점점 거대한 눈덩이가 되듯이 처음엔 작았던 데이터 풀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52,445개입니다. 175개로 시작해서 5만 개가 넘는 새롭고 독특한 문제들을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대단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그냥 에세이 써, 편지 써 같은 걸 넘어서요. 조언 좀 해줘,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 문장의 감정을 분류해봐 처럼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업들을 스스로 고안해냈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데이터셋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성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 문제집 만들어서 공부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성적이 올랐을까요? 이 똑똑한 방법이 정말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을까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무려 33.1%포인트나 성능이 향상됐어요. 기존 GPT-3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주요 평가에서 이만큼이나 성능이 오른 겁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맨 왼쪽이 그냥 기본 GPT-3 모델이고요.
가운데는 사람이 만든 기존의 공개 데이터 셋으로 학습시킨 모델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바로 셀프 인스트럭트로 학습한 모델인데 성능 차이가 확연하죠? 심지어 사람이 공들여 만든 더 큰 데이터 셋으로 학습시킨 모델보다도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적용 전에는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지시를 잘 못 따랐는데 이걸 적용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인스트럭 GPT-001이라는 엄청난 비공개 데이터와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더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비슷한 효과를 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자, 그럼 이 획기적인 기술이 앞으로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 비싼 주석 작업, 즉 레이블링 작업을 거의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AI가 인간의 의도를 더 잘 따르도록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죠. 논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학계는 이런 모델들이 왜 성공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개방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성공의 비밀을 다 같이 파헤쳐서 더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스스로 지시를 따르는 법을 학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될까요? 이 연구가 열어젖힌 가능성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